야, 지금 현금 모아, 현금 모아. 그래서 우리는 알짜배기를 사야 돼.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네, 어제는 빅쇼트의 사나이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오늘은 지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분위기를 체크해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현금을 준비하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중 펀치를 얻어맞은 원화값 털썩. 근데 털썩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달러의 강세고 내려가는 게 원화 강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당국에서 개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온 강달러 연고점 찍고 1342원에 마감했다. 마감하고 있는데 퍽퍽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발 중국발 리스크에서 맥 못 추는 원화 환율 장중 연고점 찍고 1442원. 많은 헤드라인으로 지금 환율이 불안하니까 원화가 맥을 못 춘다 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느새 100에 가까워지다가 시 103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잘하면 이제 800원대를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미국 빼고는 다 어마무시하네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단기와 장기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너무나도 긴 기간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채 10년이 더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났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벌써 어제 제가 보여드린 지표보다 훨씬 올랐죠. 조금 있으면 뭐 4.3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국채 10년짜리도 거의 4% 육박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역전이 아니죠. 미국이 역전된 거네요. 일본 국채 10년도 어제 제가 블로그에 썼을 때가 0.62에서 0.63 사이였는데 벌써 0.65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 캡처한 게 2023년 8월 17일 21시 58분에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일본 무역 수치도 안 좋고 한국은 수입도 비싸게 사고 수출도 좀 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유로존의 무역 수치가 올랐다. 근데 예상 발표 지수가 23억 빌리언일 거죠. 23억 빌리언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됐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78이었는데 121, 이전 대비해서 훨씬 내려갔다. 많이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걸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심했네요. 마이너스 13%에서 2.2% 올라갔다. 발표가 마이너스 13.50인데 그전에는 더 안 좋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보니까 이전 대비해서 올랐다는 게 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이게 발표 지수인데 기존의 예상치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미국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더 줄었어요. 경기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 뉴스를 살짝 읽어드리면서 분위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전문가들이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를 거라고 봤어요. 오늘 새벽 6시 38분에 올라온 뉴스 헤드라인인데,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다. 지금 금리가 제일 쌀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게 5% 6%대예요. 근데 지금 벌써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를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30년 고정으로 모기지 금리를 말을 하는데 전일 기준 평균 7.26%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7.26%인데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어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을 더 높이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오를 수가 있고, 현재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하고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격차가 300bp 정도로 확대가 돼서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가 대침체 또는 1980년대 경기 침체와 같이 금융 위기 때만 해도 이 정도 확대됐다고 말을 해요. 역사적인 평균은 175bp인데 지금 300bp 정도 돼서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내년에 8.4%인데 3년 후에는 8.8%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봤는데, 이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막 팍팍팍 오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리티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8%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잠재적 매수자를 제외한다고 해도 매월 모기지 비용 지불은 2,3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거다. 2,300달러를 1,342원으로 곱하면 매달 300만 원 정도네요. 308만 원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계속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원리금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초저금리의 모기지를 받은 집주인은 주택을 팔지 않고 매수자는 모기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만 아직 일부 매수자들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은 저금리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팔면 더 비싸게 거주를 해야 되는 셈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비싼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운명은 고용시장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왜냐?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오르면 주택압류가 증가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하향 압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좀 싼 값에 집을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서 밑으로 내려간 가격의 고금리로 이제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에서 9월쯤에 기준금리 동결하고 11월쯤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25bp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 35% 가능성으로 봤는데 골드만삭스는 9월 달에 금리 동결한 다음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서로 예측치가 달라요. 또 하나는 미국 경제만 신났다. 달러 원 연고점이 1343원 재터치 후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데 요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다. 8월 들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중국 대형 부동산 컨츄리 가든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 달러 원 상승 압력을 제공하는 악재들이 줄줄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7월 초만 해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위안화 프록시 통화인 원화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게다가 피치가 지금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근데도 경제가 호조세를 보여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 것 역시 원화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7천억 달러만 찍어내기로 했는데 3천억 달러 더해서 1조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국채를. 근데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엔화도 물론 위안화도 약세를 나타냈고 이제 미국에 달리는 환율이 잭슨홀 미팅하고 FOMC가 관건이라고 말을 하네요. 한편으로는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원이 1350원을 웃돌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 우리나라 수출 개선 전망 등 고려해서 달러원 추세 상승보다 박스권을 예상한다.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점도 있고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부상하고 있어서 현재는 전망보다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저번 영상에도 제가 그랬죠. 예상하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냥 공부하자고. 똑같이 뉴스에서 나오네요. 뭔가 뿌듯해졌어요. 다음 뉴스는 미국 국채가 혼조세인데 올해 노랜딩을 기대한다는 재조명, 노랜딩을 기대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게 재조명되고 있어요. 연준의 의사록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제가 말했었던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5%에 육박할 거라는 과측마저 나오고 있었죠. 그게 월가 예상을 뒤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 경제 둔화가 미국 경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라는 뉴스 기사도 같이 나오네요. 제가 어제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에요, 지금.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미 연준이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막바지 금리 인상이다 라는 사이클에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8.5%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패드워치 가시면은 실시간으로 가능성이 계속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면은 단기간에 미국 경제가 노 랜딩 또는 소프트 랜딩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크지만 데이터가 좋아서 연준이 향후에 금리 인상을 더하게 될 경우에 2024년에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에 경착륙이라 할 수 있대요. 연착륙도 아니고 갑자기 경착륙이 나온 거는 생각보다 위험 지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스위스계 보험업체인 스위스리의 패트릭 사너매크로 전략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추가로 오르긴 힘들 거다. 10년채니까 4% 웃돈 수준이 고점일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4.25% 수준으로 200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음은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월가의 금융사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 큰 고통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터질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 마이너스 20%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영상까지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리서치 팀은 내년 말까지 모든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27.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15년 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34.9% 정도 하락했으며 이후 팬데믹 기간까지 약 150%가 올랐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4.9%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은 27.4%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외와 중심 비즈니스 지구의 유통 및 공업, 오피스 부동산 가격은 대규모 하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은 거래 활동과 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투매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하고 출퇴근 근무를 같이 하는데 신용 위축이나 금리 상승 등으로 특히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그렇게 유명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지난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도시의 경우 2019년 대비 오피스 빌딩 수요가 최대 38%나 줄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완만한 경우에는 올해 오피스 부동산 가격은 평균 26%, 심각한 시나리오는 42%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뱅크 아메리카 리서치 팀도 이제 오피스 부분에 대한 압박이 호텔과 유통 등 다른 부동산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해당 부동산의 리파이낸싱, 재융자죠. 재융자 받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례로 항공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비행 취소가 일상적인 문제로 남게 되거나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비행을 통한 대면 회동이 제한되면 호텔의 매출에 역풍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여행할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매출은 크게 등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침체가 기회다. 그러니까 또 이런 재미난 뉴스도 있어요. 침체가 기회다. 야, 지금 현금 모아. 엄청 폭락할 거니까 현금 모아. 그래서 우리는 알짜배기를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한번 내려갔을 때를 위해서 현금을 모으는 거죠. 국가부도라는 영화 아세요? 유아인 씨하고 김혜수 씨가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그렇죠. 사람들을 먼저 모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나올 테니까 지금 돈을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달러로 다 바꾸죠. 그다음 바꾼 달러를 가지고 강달러 현상에서 외환위기였으니까 계속 있다가 다시 원화로 바꿔서 알짜배기인 강남 부동산을 대거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이상 된 것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내용도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로 증가한 거래요. 뭐가 증가했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서 대출 기간에 압류된 부실 상업용 부동산은 올해 2분기에 약 10조 7천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대출 기간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 뒤에 대출자로부터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무역 수지도 2달 만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죠. 결론은 어제 중국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미국에도 얻어맞고 중국에도 얻어맞고 있다. 근데 일본도 지금 같이 맞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생각보다 살아나기가 좀 힘든데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지만 미국은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래서 금리 인하를 내년도 2분기 4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9월 달에는 동결을 할 것이고 11월 달에는 25bp를 더 할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보다 확실하게 밟아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달이 기회의 장이 되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은 버티기 힘들 것이고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현금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8%까지도 간다는 예측이 나오니까 지금이 더 쌀 수도 있지만 지금 사게 되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현금만 있으면은 고점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8%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현금이 짱이네요.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고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작년 7월 달에 배럴당 국제 유가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였는데 8월 달에 국제 유가는 9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0달러, 브렌트유도 84달러, 두바이유도 85달러. 이거 보니까 다시 80달러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이제 90달러에서 80달러, 85달러로 떨어지면 얼마 떨어진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고용이 축소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고용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실업 청구수당이 더 줄고 있잖아요. 고용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IRA 법안이라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빅테크 기업 할 때, 생산 공장 할 때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그러면은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3배 정도가 미국에 투자될 걸로 보이니까 바이든이 엄청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이런 고용이 침체가 되려면 고용 임금이 줄지 않으니까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니까 이 고용 임금을 줄이게 되려고 하면은 의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경기 침체가 노랜딩이나 연착륙이 아니죠. 중간이 없이 내년도에 갑자기 경착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보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힘들게 될 거고 한국도 이 샌드위치에 빠져서 내년도가 돼야지 조금 분위기가 풀릴 것이고 올해는 엄청 힘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지금 2발 앞선 것 같은 JP모건의 이제 다이먼 회장이나 오건영 선생님이나 약간 현자처럼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2발 앞선 느낌이에요. 이런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힘들어질 때는 관망하면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결론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전해드린 내용이 사실 이 위감이나 샌드위치 되는 거나 압박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